챗GPT에 맞춤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설정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맞춤 설정을 안 해도 챗GPT를 사용할 수 있고 설정을 해도 당장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챗 GPT 맞춤 설정은 정말로 필요할까요? 예, 꼭 필요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챗GPT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콘텐츠 작성용 프롬프트 템플릿 모음을 정리해주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정보는 저에게 아주 필요한 내용입니다. 맞춤 설정에 내 관심사와 목표를 입력해 두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맞춤 설정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느냐에 따라 챗GPT의 활용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챗GPT를 쓰더라도 이런 정보를 제대로 얻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1편과 2편에서 챗GPT의 메모리 기능과 맞춤 설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 정보들을 최적화해서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최적화는 이 자체로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최적화를 진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챗GPT 사용 실력이 크게 향상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챗GPT를 깊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입니다. 1편 메모리 기능과 2편 맞춤 설정도 중요하지만 오늘 진행하는 최적화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기능과 맞춤 설정은 앞으로 챗GPT가 업데이트되면서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하는 최적화 방법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챗GPT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적절한 맞춤 설정을 작성해 낼 수 있을 겁니다. 맞춤화와 개인화라는 용어가 있는데 어느 것을 써야 할지 헷갈리실 겁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맞춤화가 더 익숙한 단어이지만 글로벌 기준으로는 개인화가 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챗GPT 메뉴에서도 퍼스널라이제이션, 개인화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1편과) (2편을) 보시고 이번 영상을 보시면 좋은데 귀찮으시죠? 핵심 내용만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합니다. 개인화 기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메모리 기능과 맞춤 설정입니다. 프로필, 설정, 개인 맞춤 설정 창에서 위에 있는 맞춤형 지침이 맞춤 설정이고 아래에 있는 메모리가 메모리 기능입니다. 두 기능은 모두 맞춤화에 사용되지만 작동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메모리 기능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챗GPT가 스스로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AI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라고 입력하면 챗GPT는 이 내용을 메모리에 자동으로 저장하고 답변에 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챗GPT는 대화 중에 나오는 나의 직업, 관심사, 선호도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두 번째 맞춤 설정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챗GPT에게 직접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프로필, 맞춤 설정을 클릭하면 맞춤 설정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력해서 맞춤화를 하게 됩니다. 맞춤 설정 창에는 4가지 항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챗GPT는 입력된 정보를 답변의 맞춤화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맞춤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에 4가지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맞춤 설정의 핵심은 이 4가지 정보를 얼마나 잘 입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정보는 부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짧게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맞춤 설정에 입력할 정보를 작성했습니다. 내 정보를 많이 입력하면 좀 더 맞춤화된 답변이 나옵니다. 하지만 무조건 내용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보가 아닌 내용이 포함되면 오히려 답변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맞춤 설정에 불필요한 정보가 많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 설정에 입력한 내용은 새 채팅이 시작될 때마다 적용돼서 답변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정보를 줄이고 핵심 내용만 간결하게 입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챗GPT가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는 불필요한 정보들을 걸러내고 핵심 정보를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메모리와 맞춤 설정에는 비슷한 내용이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다르게 입력하면 챗GPT가 어떤 기준으로 답변을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내용을 체크해서 수정하는 과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작업도 최적화 단계에서 진행합니다. 맞춤 설정을 작성할 때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챗GPT는 영어 데이터로 훨씬 더 많이 학습되었습니다. 그래서 맞춤 설정을 영어로 작성하면 챗GPT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입력하더라도 영어로 작성하면 토큰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석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적은 토큰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자신에게 익숙한 언어로 작성하는 겁니다. 맞춤 설정은 모호한 표현을 쓰지 않고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작성하면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기가 어렵고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의도와 다르게 표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익숙한 언어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맞춤 설정은 자주 수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GPT-4부터는 다국어 처리 능력이 크게 좋아졌기 때문에 한글로 작성해도 충분히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하지만 성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바로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챗GPT는 영어 문맥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복잡하거나 미묘한 표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작성할 때 영어가 유리한 이유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는 명령이나 조건, 제약 같은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간결하고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영어가 프롬프트 작성에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부분만 영어로 작성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한번 작성하면 자주 수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이 좋은 전략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챗GPT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포함해서 모든 설정을 한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챗GPT에 익숙한 고급 사용자분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부분만 영어로 작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급 사용자에게는 프롬프트의 미세한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변화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맞춤 설정을 항목별로 입력할 수도 있고 서술형으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서술형으로 입력하면 챗GPT가 핵심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을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분류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입력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항목별로 입력하면 내용이 길어져서 토큰 사용량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큰이 좀 더 사용되더라도 핵심 내용을 항목별로 정확하게 정리해서 입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맞춤 설정 창을 보면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류해서 입력하면 챗GPT가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정리하면 가독성이 좋아져서 수정할 때도 편합니다. 최적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챗GPT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맞춤 설정은 맞춤화를 위해서 챗GPT가 사용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챗GPT에게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최적화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 편에서 맞춤 설정을 설명할 때 용어나 형식은 신경 쓰지 말고 우선은 자신에게 맞는 내용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챗GPT로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형식은 따지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 편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맞춤 설정입니다. 유튜버나 블로거에 맞게 작성한 내용인데 좀 더 최적화를 해보겠습니다. 맞춤 설정에 입력할 내용인데 최적화해달라고 합니다. 어떤 정보를 추가하면 좋은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맞춤 설정이 이미 잘 작성되어 있어서 그다지 추가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맞춤 설정을 처음 작성하는 경우는 추가할 내용이 여러 개 나올 겁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항목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여행지 목록, 좋아하는 꽃은 AI를 다루는 저에 대한 맞춤화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좋다고 알려줍니다. 음식 메뉴도 간단하게 줄이는 게 좋다고 나옵니다. 이 편에서 좋아하는 음악, 영화, 음식 종류를 여러 개 나열해서 입력하는 게 좋지 않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편의 내용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과거 업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줄이는 게 좋다고 알려줍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 없는 정보들도 줄이는 게 좋다고 알려줍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안 나오는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최적화 작업을 여러 번 해보시면 자신의 맞춤 설정에서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질문하면서 진행하면 최적화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좀 더 자연스럽게 수정해 달라고 합니다. 이 편에서 대략적으로 작성한 문장이나 용어들을 맞춤 설정에 맞게 잘 다듬을 수 있습니다. 이 편에서 저에 대한 맞춤 설정에 이런 정보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을 챗GPT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년월일, 근무지는 저에 대한 맞춤화에 필요한 정보는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키, 혈액형, MBTI 정보도 필요하지 않다고 나옵니다. 저는 AI 관련 콘텐츠를 다루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저에 대한 맞춤화에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관심사나 목표에 따라 이런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의 필요성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넣으셔도 됩니다. 자신의 맞춤화에 필요한 정보인지 판단이 잘 안 되시면 앞에서 보여드린 방법으로 챗GPT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맞춤 설정에는 이 편에서 설명한 4가지 핵심 요소를 잘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적화를 할 때 챗GPT가 분류를 없애고 서술형으로 최적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항목별 분류는 유지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메모리와 맞춤 설정에 정보가 이미 입력되어 있으면 익숙하지 않은 분은 최적화 작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맞춤화 정보에 따라 챗GPT가 문장을 적극적으로 수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메모리와 맞춤 설정 기능을 모두 끄고 최적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다시 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GPT-4 대신 GPT 미니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GPT 미니는 경량화된 모델이어서 좀 더 단순하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덜 적극적으로 문장을 수정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예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메모리와 맞춤 설정 기능을 모두 끄고 진행한 결과입니다. 개인화 기능을 끄지 않고 진행하면 이렇게 내용이 크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작업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최적화를 할 때 챗GPT가 어떤 정보는 넣고 어떤 정보는 빼라고 합니다. 다음에 물어보면 답변이 또 달라집니다. 챗GPT는 확률 모델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른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챗GPT의 답변에 따라서 최적화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뒤죽박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챗GPT를 사용해서 다른 작업을 할 때도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챗GPT의 답변을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어떤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4가지 핵심 내용은 크게 수정하지 말고 문장이나 용어를 약간 다듬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챗GPT의 답변을 보면서 자유롭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적화를 진행했습니다. 제 영어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존댓말로 대화를 3번 대화 방식에 넣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내용을 추가해주면 맞춤 설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와 맞춤 설정은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두 곳에 유사한 정보가 저장될 수 있습니다. 메모리와 맞춤 설정에서 이런 정보들을 정리해 줘야 합니다. 맞춤 설정에 입력한 정보를 챗GPT가 메모리에 다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춤 설정에 직업을 입력해 두었는데 챗GPT가 대화 중에 유사한 직업 정보를 메모리에 다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를 내가 다시 맞춤 설정에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모리와 맞춤 설정에 저장된 정보는 새 채팅이 시작될 때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중복해서 저장하면 리소스를 낭비하게 됩니다. 메모리와 맞춤 설정에 중복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면 몇 가지 정보가 중복된다고 알려줍니다. 어느 정보를 삭제하는 게 좋냐고 물었더니 메모리 정보를 삭제하는 게 좋다고 알려줍니다.
메모리에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해 줍니다. 보통 중복된 내용은 메모리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춤 설정은 내가 입력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는 챗GPT가 자동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입력되었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 메모리 내용을 확인할 때 맞춤 설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해 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서로 불일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메모리에는 AI를 배운 적이 없는 초보자라고 저장되어 있는데 맞춤 설정에는 AI 개발 업무를 하는 실무자라고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챗GPT가 어느 기준에 맞춰 답변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런 경우 잘못된 난이도로 답변을 하거나 대화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일치되는 내용은 삭제해 줘야 합니다. 최근에 챗GPT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채팅창에 AI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버라고 입력했는데 챗GPT가 메모리에 저장을 안 합니다. 왜 저장하지 않는지 물었더니 맞춤 설정에 동일한 정보가 있어서 저장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이전에는 메모리 기능이 맞춤 설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해서 같은 정보가 중복 저장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맞춤 설정에 저장된 정보는 메모리에 중복 저장하지 않도록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중복 저장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메모리에 직업 정보가 저장되고 나중에 같은 정보를 맞춤 설정에 입력하면 중복 저장됩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맞춤 설정의 정보를 입력할 때 중복되는 내용은 메모리에서 자동 삭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렇게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와 맞춤 설정이 완전히 연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번 업그레이드로 중복 저장 문제가 이전보다는 크게 줄어들 수 있게 됐습니다. 메모리와 맞춤 설정에 필요한 내용들을 모두 입력했습니다. 나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 메모리와 맞춤 설정의 내용을 반영해서 나를 설명해 줍니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맞춤화된 답변들이 나오게 됩니다. 입력한 맞춤 설정에 따라 어떤 주제에서 정보가 잘 나오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작성한 후 계속 수정해 나가면 됩니다. 맞춤 설정은 답변을 보면서 자신에 맞게 다듬어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챗GPT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가 더 좋은 답변을 하도록 질문을 잘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맞춤 설정에 넣어서 답변을 좀 더 고급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다소 어렵고 복잡한 주제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우선 맞춤 설정에 필요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을 설명드리고 개인화 기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 하나씩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 설정을 작성하고 최적화하는 전체 과정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추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일부 분들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멤버십 영상으로 올려두려고 합니다. 다만 필요한 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며칠만 일반 공개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영상을 올리면 바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맞춤 설정 작성이나 최적화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